리츠에는 굉장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원금도 있고 배당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죠. 50대, 60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하고 나서 살아갈 수 있을 거냐라는 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츠 박사 성원영 교수님께서 나왔습니다. 그 리츠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예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 예금을 주는 대신에 한 뭐 3%의 예금을 주고 안정적으로 주잖아요. 그 대신 이제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를 먹을 수도 있고 100%를 먹을 수도 있지만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중간의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좋은 뭐 한 많게 보면은 뭐 10%도 나오고요. 8%도 나오고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츠는 이제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50대, 60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얼만큼 이 적당한 소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냐라는 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은퇴 전에는 뭐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은퇴 후에는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의존하게 되는 게 연금인데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그 직장에 다녔던 분들은 이제 퇴직연금이 붙을 수가 있고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연금들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만으로 또 보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OECD 통계에 따르면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연금으로 받아서 생활을 할 경우에 얼마만큼 그 소득을 대체하느냐 하는 비율인데요. 이게 OECD 평균은 51%가 되는데요. 한국은 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확 주는 거죠. 연금으로만 살면. 엄청 적네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츠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품을 짜게 되면 연금의 보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리츠도 일종의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리츠는 주식의 옷으로 입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건물을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벽돌만으로만 짓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근데 벽돌 값이 하나가 5,000원이고 들어가는 벽돌이 100만 장이라고 하면 건물의 가격은 50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벽돌 한 장을 주식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식 100만 주를 5천으로 환산하게 되면 50억짜리 빌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각 투자, 이렇게 개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동화를 시킨 게 바로 리츠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리츠를 하려면 이제 리츠는 손해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당의 재원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라는 거는 네, 부동산이니까 임대료죠.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현금 흐름이 내가 부동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에 쓰겠다는 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예측이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주식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장주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은 투자를 얼만큼 했다가 이 투자금에 따른 나중에 매출의 정대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예측할 수 없는 현금 흐름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리츠가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결국 네. 부동산 투자거든요. 네네. 금년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리츠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이 대출을 끼고 사죠. 보통 이제 그걸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50%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과거에 금리가 이제 낮았을 때는 2%, 3%의 대출을 금리로 조달해가지고 빌딩을 사게 되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정도 확 올라가는 게 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고 배당을 받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배당금이 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 원에 상장한 리츠가 향후에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네 해서 4천 원, 3천 원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의 리츠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고금리에다가 네네. 또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리츠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 폭도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의 그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배당금도 사실은 같은 비율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최초에 예를 들어서 연간 300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리츠마다 연간 300원을 계속 지켜줄 수 있는 리츠가 있고 300원에서 280원, 250원, 200원을 줄 수 있는 리츠가 있어요. 이제 그 리츠들을 선별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계속적으로 300원을 줄 수 있는 배당금을 그런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일에 이제 자금이 투자자가 1억 원이 있다. 네, 네. 이걸 리츠에 투자하면 얼마 정도의 과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나? 지금 이제 1억으로 상장 리츠, 상장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연평균 수익률을 한 8% 정도 이렇게 이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는 리츠를 하나로 이렇게 몰빵하는 게 아니고 리츠를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뭐 한 10개 정도 종목으로 평균했을 때 8%가 정도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요, 아니면 떨어져도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리츠를 투자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하나하나의 리츠를 모아놓은 거를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리츠를 모아놓은 걸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나의 각각의 리츠들의 임대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임대료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애도 있고 이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주는 애도 있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그거를 임대료에 반영시킬 수 있는 리츠도 있고 이거는 나는 이거는 매년 1.5%밖에 안 올려 물가 연동해가지고 1.5%밖에 안 올려라고 하는 애들은 최근에 금리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 시키는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은 이자만 높아지고 임대 수익은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배당금이 조금씩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리츠를 여러 개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네.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서 상장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다 받고 상장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네.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죠. 발생이 되는데 이 리츠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부동산인데 빵은 되지 않겠지. 기본적인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부동산에 있는 거죠. 주식은 보통 이렇게 지하실 1층 밑에 2층, 3층, 4층까지가 있다고 보면 부동산은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땅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거 밑으로는 빠지지 않겠지라는 안심하다는 생각이 리츠에도 반영이 됩니다. 리츠가 그럼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리츠에는 굉장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인연금을 가입을 쭉 하잖아요. 개인연금을 가입을 쭉 해서 60세부터 개인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개인연금을 내가 1억을 가지고서 20년 확정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내가 1억의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보통 한 5에서 6% 정도가 쭉 뿌려지게 됩니다. 매월. 그게 개인연금의 성격이고요. 리츠는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아까 몇 프로 나온다고 그랬죠? 8%? 8% 나오는 거죠. 8%가 60세부터 20년 동안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20년이 딱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개인연금은 내가 연금 20년 다 받고 빵이 됩니다. 빵이 되고 그렇죠. 이건 부동산이 남아있는 자, 거죠? 리츠는 내가 20년을 다 배당을 받고 그때 원금도 있고 그 20년 이후에도 배당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상장 리츠가
영속된다고 가정하면 이 상장 리츠를 운용하는 이 운용사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거나 실력이 없어서 이 리츠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2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리츠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연금이 보험으로의 기능이 부과가 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배당의 기능만 연금으로의 기능만 비교했을 때 이런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는 나중에 제로가 되는데 끝나고 그렇죠. 배당받을 네, 때 네. 예, 리츠는 나중에 배당이 끝나도 그렇죠. 20년이 지나도 부동산의 원본 상품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차이가 있는 게 있죠. 20년 동안 이렇게 연금을 쭉 받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애들이 뭐 결혼하거나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연금을 중간에 빼게 되면 상당히 이제 타격이 크죠. 그렇죠. 리츠는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물가가 상승이 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중에서 오른 리츠들 중에서 일부는 팔아가지고 내가 캐피탈 게인도 먹고 애들 목돈도 줄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주식 차익을 챙긴다 이거죠, 중간에. 그렇죠.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리츠가 세제 혜택이 또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투자금 5천만 원을 3년 이상 리츠에 투자하게 되면 리츠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9.9%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보통 이자와 배당 소득세는 15.4% 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그것도 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세금만 하더라도 한 30% 이상 절세를 시켜주는 거죠. 지금 이제 가장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이제 차량도 전기차와 가솔린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양쪽의 장점을 다 결합한 거죠. 리츠도 어떻게 보면 예금과 주식의 장점을 결합한 그런 맞아요. 리츠도 양쪽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또 반대로 양점의 단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